안녕하세요. 강화도장 이미향 포정입니다. 오늘도 윤영희 수호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호사님, 포정님, 지난 시간엔 우리 역사가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포정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깊은 어둠에 빠진 한국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중국의 한사군, 일본의 임나 임고부설 등으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조작극을 살폈고요. 그다음에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훑으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왜곡시켰던 역사의 진실들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 한국사에 대해서 이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그 TV 프로그램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역사인물 사진을 보고 맞추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나와서 했던 네, 그 그렇죠. 프로인가요? 네, 그렇죠. 아. 연예인들을 이제 네네. 불러놓고요. 근데 거기에서 안중근 의사를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맞추려고 했는데 그 연예인 한 분이 낀똑강이라고 그 안중근 의사를 낀똑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밀의 방은 사진 속 명사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야 탈출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맞지? 신사임당 이분 브래드 피트 이분 오바마 히딩크 오드리 헵번 이분 그 UN 반기문 지안이 맞아? 이분은요 안창호 맞아요? 맞나?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 긴똑강? 아니 네 뭐예요? 이런 거 좀 무지해요. 에? 이토 히로부미와 관련이 있어요. 이토 호르모미? 뭐라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핸드폰 안 됩니다. 핸드폰 안 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핸드폰 안 돼요. 핸드폰 아니에요 이거. 핸드폰 안 돼요. 네. 핸드폰 안 됩니다. 네. 네. 이제 내리셔야 합니다. 네. 안 안중근. 안중근? 안중근님 맞아. 안중근 선생님? 거북선. 이순신. 이걸 보고 참 이 젊은 1, 20대 그 젊은이들이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지금 수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젊은 학생들한테 우리 역사의식에 대한 고치를 너무나 이렇게 무관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순간 제가 들었어요. 병원에 이제 환자들 오면은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왔냐고 하면 항상 답은 몰랐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하나의 사건이 어떤 건강에도 생사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의학이 이렇게 쭉 발달하는 과정에서 되짚어 보면 그 소독에 대한 개념이 무지했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운에 피랑 고름이 묻어 있는 거는 당연히 저 감염됐다라고 우리는 지금 인식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고 무지하니까 오히려 그런 옷을 입고 있어야 유능하고 경험 많은 의사로 인식했던 시절이 또 서양 의학사에 있었고요. 또 멕시코 인디언 이야기로 넘어가면 거기 검은 액체가 막 쏟아나고 그러니까 그 인디언들은 저 쓸모없는 저주의 땅이라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백인들이 그 땅을 달라고 하니까 헐값에 팔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석유였다는 걸 알았다면 그러니까 하나의 무지가 건강과 죽음과 그다음에 먹고 사는 이런 부와 가난의 어떤 한가름을 하는 건데 역사 지식 이거 하나를 알고 모르고 차이가 우리가 놓치는 게 많다는 거죠. 포도님 말씀 들으니까요. 한동훈이 우리 역사를 왜 선택으로 하기도 네,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선택과 필수라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역사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된다는 생각이 맞죠. 강하게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역사를 알아야 어떤 가치 기준도 바로 서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걸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알 텐데 우리 사회가 보면 성공 위주의 중심적인 이런 사회로 가다 보니까 역사를 선택으로 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충신에 대한 이미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네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이 역사에 대해서 무지를 해도 이렇게 뭐 심각성을 이렇게 모르는 거. 그게 더 문제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진짜. 근데 그것을 왜 지금 젊은이들이 이런 그 역사를 몰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느냐. 그걸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제 3대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조선의 모든 선인들의 무의와 무능, 악행 등을 들춰내어 그것을 과장하여 가르침으로써 조선인의 청소년들이 부족, 아버지와 조상들을 경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 통치를 식민 통치를 하는 어떤 그 내용을 삼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던 역사서를 한 20여만 권을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남산타워 아래 그 남산식물원이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20여만 권을 이제 불태우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것이죠. 그 왜곡된 역사를 이제 우리가 광복은 했지만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 잘못된 역사를 배웠고 또 단순히 역사라는 것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학생들이 우리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역사 과목을 막 좀 암기 과목 하니까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네. 네. 근데 이러한 정책이 그 일제 시대 때 식민 통치의 하나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이 배경을 보면 왜 이렇게 역사를 왜곡을 했는 걸 배경을 보면 1919년 이 김이년이죠. 김이 독립운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3.1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고종 황제가 독살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인산일 이제 장례식 날을 맞춰서 이제 봉기한 이 독립운동이 김이 독립운동인데 이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일본 총독부에서 이른바 멘붕이 온 거예요. 강력하게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이런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총독부에서 이제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강력한 통치가 아니라 회유책을 쓰면서 이 역사를 조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식민 통치 방법을 문화 통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제의 정책이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무장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면서 이제 역사를 왜곡하는 어떤 음모를 시작했다는 말씀인데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 용어들 일제 시대라는 특정 시기에 그 우리의 한 거에 대해서도 3.1 운동이라고 표현을 공식적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뭐 좀 이제 우리의 본연의 역사를 밝히려는 어떤 식자들은 그 용어도 왜곡된 용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3.1 독립혁명이다. 갑오독립혁명처럼 뭔가 새로운 틀을 만들려고 하는 거를 일개 민난처럼 만든 표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교육의 영향으로 지금 우리들은 그 인식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의 과정 중에 그 일제시대라는 용어도 잘못됐다. 우리는 그때가 대한제국 이후에 임시정부 시기라고 표현해야지 맞다라는 어떤 견해를 제시하는 분들의 강연도 제가 들은 바 있거든요. 근데 일견 일리가 있고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일제의 통치를 긍정하는 표현이거든요. 조금 그 36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신교육 치거잖아요. 예. 우리도 치면 이제 국민교육 헌장이죠. 조선인 국민교육 헌장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하나의 조선인들의 우리 대한 서민들의 그런 한 거를 보고 그 일제가 또 정책을 하나 더 만든 게 있는데 조선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 목록들을 훑어보니까 핵심적 친인물을 골라가지고 각종 친일단체를 조직하라.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도 중앙 집권화한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 교주를 친일파로 넣어라. 아니면 고문이라도 둬서 어영단체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집요한데 조선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는 친일파를 많이 심는 데 있기 때문에 친한 민간인들한테 편의사항이나 물질적 지원을 물신양면을 많이 해가지고 수재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친일 지식인들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긴 안목으로 키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소름 끼치는 것이 지금 우리가 45년도에 해방을 했지만 지금 21세기로 접어온 지금도 그렇게 길러진 학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우리의 진실된 노력들을 다 깔아뭉개면서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대책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정신을 세뇌시켜 놓으니까요. 이게 변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의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윤영희 소사님, 네.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혀줄 그 지침서로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왜곡된 역사를 이렇게 속에서 우리 역사를 진실을 제대로 밝혀줄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단곡이라는
책인데요.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이 9,000년 역사, 그 9,000년 역사의 그 국통맥을 제대로 밝혀주고 이 인류 원형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그렇게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네. 그럼 환단고기는 어떤 책인가요? 말 뜻을 이렇게 보면은 환이라는 것은 하늘광명을 우리가 아침 해가 떠올 때 환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 하늘광명의 환과 단이라는 땅광명. 그래서 환단이라는 광명을 상징하죠. 그리고 고기라는 것은 옛고자 기록할 그 기자.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의 광명, 어떤 나라의 이름들이 다 광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환단고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신라 고승이었던 이 안암로에서부터 이 조선 이 이맥에 이르기까지 1000년의 세월을 거쳐서 그 5분이 저술한 사서가 이렇게 한 책으로 묶어진 책이 바로 환단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우리가 문제 삼았던 민족혼을 잃었는데 그 민족혼을 되찾고 무너진 가치관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파괴된 한국 사회 아까 말씀드린 원형을 이제 복구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무너지고 하면 어떻게 복구하냐를 고민하게 되는데 네. 그 유일한 단서가 환단고기로 우리한테 전해졌는데 근데 이게 우리만의 책이 아니고 우리 민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원으로 들어갔더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의 역사의 근원, 일본의 역사의 근원, 더 거슬러 가면 전 인류의 그 뿌리자리까지도 이렇게 헤아릴 수 있어서 어찌 보면 동북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읽어야 되고 전 인류가 사실 읽어야 될 필독서인데 우리 한민족이 먼저 그것을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동북아 3국이 서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다투고 있지만 그 환단고기 안에는 상고시대의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그 풍속, 그다음 외교 관계, 그다음에 뭐 건축, 음악 뭐 이런 아주 소프트웨어들 지금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학술회의를 한다면 한중일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공부할 수도 있는 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BTS라는 게 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요? 이렇게 또 뭐 한국 드라마 이렇게 한류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진정한 이 중요한 그 한류라는 것은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문화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 문화가 진정한 한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 네. 그래서 고대 이 동북아의 구심점이었고 주역이었던 이 한국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정신 문화가 이렇게 세상에 또 전 인류에 이렇게 드러났을 때 진정한 한류가 이렇게 한류 문화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 문화의 원형인 이 신교 역사 이걸 총체적으로 기록한 사서가 환단고기이기 때문에 이 환단고기가 이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진정한 한류가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한류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이 천지 광명 속에서 계신 이 삼신,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의 삼재와 삼신이 혼연일체가 된 그런 이 우주 역사의 교향곡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전 종도사님이 이제 환단고기 북콘서트 연세대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환단고기는 이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여로 전개되는 한민족사의 국통맥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전해주는 정통 한국 사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그 환단고기의 저자분이 여러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신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살짝 하셨는데 근 1000년에 걸쳐서 완성된 책입니다. 네. 그 손가락이 5개죠. 손바닥에 그 5분의 저자가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어떤 책인데 그 삼성기 상을 쓰신 분은 우리 신라 시대 때 아주 유불선에 관통한 도승, 안암로, 그 다음에 삼성기 하는 원동중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고려 공민왕 때 지금의 국무총리인 문화시중을 지낸 그 대학자 이암께서는 당군세기를 쓰셨고, 그 다음에 북부의 역사는 범장이라는 분이 쓰셨고, 그 행촌 이암의 사세손인 그 이맥이라는 분이 당시에 찬수관 역할을 하시면서 조선시대 그 책의 한 60%에 해당하는 태백일사를 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신라 진평왕에서 조선 중종에 걸쳐서 1000년에 걸친 아주
여러 사람에 의해서 정성이 많이 깃들어져 있는 책이죠. 오랜 시간을 그렇죠. 이렇게 거듭하면서 네. 이제 전수 내력을 보면은 그 개연수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개연수 선생님 그 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던 건 이제 삼성기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기 하는 이 평안도 태천에 이 백관목 진사로부터 이렇게 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백관목 진사는 북쪽에서 그 가장 사서가 많은 그 장서가 많은 그 집안에 그 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군세기 역시 이 백진사로부터 이렇게 나왔었는데 또 북부여기는 이 삭주 이영식 진사로부터 이렇게 구했는데 그 이영식 진사의 집에서도 이 당군세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백관목 진사와 이영식 진사 집에 나온 그 당군세기가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책이었다라는 거. 그런 그러면은 신뢰를 할 수 있는 책이지 그렇죠.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이 백진사와 그 이진사에 대한 어떤 공덕을 이 개연수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문에서 이것은 조국의 앞날을 밝혀주고 망금을 베푸는 그 이상의 은덕이라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법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안암로 선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삼성기 상의 저자시잖아요, 안암로 선생님. 그 신라 진평왕 때 그 도통한 승려로서 그 신라 10성 중에 한 분으로 그 백성들한테 굉장히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동 고승전과 그 삼국유사를 보면은요, 속성은 김씨고 관등은 그 2등급인 이찬을 이렇게 지낸 시부의 손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안암로는 신라의 진골이다. 진골임을 알 수 있고요. 행적을 보면 왕족으로 이제 왕의 이제 명으로 수나라에 가서 그 불교 경전과 진문을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그때 공부하는 과정에서 신라의 국운을 예측하고 그 대비책으로 황룡사 구층석탑을 이렇게 세울 것을 조언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삼성기 상의 몇 구절만 보더라도 그 안암로는 뛰어난 학식을 갖춘 지성인이다. 그리고 불교를 초월해서 그 유불산과 상고 시대의 신교 문화를 회통한 당대 최고의 그런 도승임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일반 지금처럼 어떤 스님들과의 어떤 경계는 같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2등급 이상의 이찬을 지내신 분이 정치가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하면요. 사회가 엄청 지도층이고 지도층, 그러니까요. 여론을 주도하고. 엘리트층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데도 그렇게 도통한 승려였다는 게 참. 그래서 이제 그런 서적을 이어서 이제 삼성기 하를 쓰신 분이 이제 원동중이라고 그 책에서 있는데 그 우리가 이 화산고기를 받게 된 건 이유립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전수를 해주셨기 때문인데 네. 그분은 그 원동중을 고려 때 인물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용을 상하고 하를 같이 읽어보면은 마치 상과 하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악수하듯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우양짝으로. 부축한 내용을 채우는 식으로 하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필시 삼성기를 먼저 읽고서 자기가 그걸 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를 이렇게 쓴 거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삼성기를 집필한 것 같다는 생각, 상호 보완적인 내용인데 포도님 말씀 들으니까요. 그 충신들의 역사는 충신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또 충신들이 썼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 그동안 이렇게 전승되어 그렇죠. 왔던 건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면서 많이 왜곡이 되고 역사 과정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역사라는 기록이라는 게 정신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 충신들이 이렇게 기록된 역사여야지 아니 뭐 나라를 팔아먹고 하시는 분들이 썼다라고 하면 올바른 역사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이어서 이제 당군세기 같은 경우는 행촌 이암 선생이 이제 그 2096년 47대의 당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이렇게 편년체 시대 순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당군세기입니다. 그래서 당군 그 47대 당군까지의 어떤 치적들 그런 것들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고려사 열전에 오를 정도로 이 유명하신 인물이 바로 행촌 이암 선생입니다. 그 고성 이씨 가문으로서 이렇게 그 행촌이라는 이름은 강화도로 이렇게 그 유배를 떠나는데 그
곳 이름이 행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해서 행촌 이암이라고 이렇게 호를 그렇게 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북부여기를 쓴 범장은 지금 고려 말에 그 금성, 지금의 어떤 전라도 나주 지방인데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호가 복외거사, 이제 복외이기 때문에 이제 복외거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해서 낭사의 수장인 간이대부를 지내다가 이 고려의 어떤 국군이 다하자 이 사관의 뜻을 꺾고 뜻을 같이 하는 70여 명과 함께 이 만수산 두문동에 응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 충신은 불사이군이다.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두문동에서 70여 명의 어떤 충신, 뭐 72명 이 현인들이라고 하죠. 그 72명이 거기서 그 두문동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바로 이 여기서 나온 유래가 된 거군요. 그 고려의 충신들이 네. 두문동에서 불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두문불출하면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하는 가볍게 걸,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큰 의미가 그렇죠. 있는 네. 사자성어인 것 같아요. 우리 환단고기를 쓰신 분들은 다 그 사회 지도층이면서 위기일 때 온 걸 다 바쳤던 그런 충신들인데 그 단군세기를 쓴 이암 선생님하고 또 북외거사 그 범장 선생님 그게 두 분이 또 남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눈여겨볼 대목이 두 사람이 동시대 사람이고 친교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지역을 보면 뭐 강화도가 있고 그다음에 나주가 고향인 분인 것 같은데 그 소정거사라는 분으로부터 고소적들을 딱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정거사라는 분도 대단하신 건데 아주 심지를 보고 당신들에게 이제 미션을 맡긴 거죠. 그래서 인류 문명 황금 시대였던 환단 시대를 좀 기록해 달라는 뜻으로 이를 바탕으로 이제 이암 선생님은 도학을 논한 태백진운하고 단군세기를 쓰셨고요. 복외거사 범장 선생님은 북부여기를 쓰셨고 또 한 분인 청평거사인 이명은 귀여운사와의 저본이 되는 이제 진영주의까지 써가지고 그 판본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소전거사라는 큰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뻗어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환단곡에 좀 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태백일사 같은 경우도 그 이암 선생과 남이 아니라 그 현손, 5대 손이 바로 그 태백일사를 지으신 이맥 선생이거든요. 그 이제 호를 일십당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호를 지었는데 그 일십당이란 말은 이 천부경에 일적 십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의 본체 일과 십의 정신을 관통했다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이 한민족의 어떤 신교 문화, 신교 30문화와 원형 역사관의 어떤 화신임을 스스로 호를 일십당이라고 지으면서 이렇게 밝혀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신교 문화 역사의 완결본이 바로 태백일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맥 선생이야 바로 이 그 한민족 신교 문화의 어떤 집대성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맥 선생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알아보면 이제 연산군 시절에 이제 사음부의 장령으로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녹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장녹수의 비행을 탄핵하다가 이제 괴산을 이제 유배를 가게 되십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배를 가서 이제 하시는 일이 바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고서와 그다음에 이제 역사책, 그다음에 귀양살이로 하면서 그 노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이런 역사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두 이렇게 섭렵을 하시면서 이 66세 때 이제 실록을 기록하는 어떤 사관인 이 찬수관에 되면서 그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역사서들을 다 이렇게 섭렵하면서 관통하게 보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우리 한민족의 그런 역사에 빠진 그런 태백의 어떤 역사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쓰시고 나서 이제 태백일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시게 된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다섯 손가락 같은 그 책들의 그 이면에는 한 집안의 어떤 큰 음덕이 있는 걸로 정리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한의 혼을 지키는, 국동맹을 지키는 어떤 역사 지킴이 역할로 고성시 가문의 공덕이 지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여진 책을 감수하신 분이 이기 선생님인데 그분도 고성이시고 그거를 이제 편찬한 건 개은수 선생님이지만 그걸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전수하신 분은 또 이일입 선생님이시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병원에 한 달마다
인턴들이 오면은 있으면 항상 물어봐요. 어디 있으냐. 그래서 고성 씨라 그러면 괜히 고맙다고 니네 집안이 얼마나 큰 공덕을 세우는지 아느냐. 본인들은 알까요?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꺼내게 되죠.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어떤 그 진실을 알 수 있게 해준 집안이 바로 고성희 씨 집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환단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과 땅 인간을 삼신의 현현이라고 비정하고 한민족의 우주 사상을 가장 체계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죠. 환단고기는 또 이제 삼성조 시대의 어떤 국가 경영 제도를 전하는 이제 또 사서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망구불면의 나라 다스림의 지침을 또 담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는 전 세계인들이 함께 봐야 되는 그런 정신 문화를 전하고 있는 그런 역사서의 그 환단곡이 위대한 점은 무엇일까요? 환단국의 유일하게 국통맥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아, 적절한 그렇죠. 표현을 찾으십니다. 국통맥을 언급하는 책이 네. 없단 말이에요. 이 국통맥을 제대로 알려주고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통맥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단군 신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곰의 자손, 무슨 짐승의 자손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민족의 자긍심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제에 의해서 그게 신화로 역사로 왜곡을 해버린 것이죠. 당군은 신화가 아니라 실존 역사입니다. 그 한당고기는 고성희 씨 가문의 어떤 역사적인 사명을 이렇게 띈 것이 아닌가 싶어요. 소사님, 그럼 그 한당고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삼성기 상은 이제 신라 시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암로가 쓰셨는데 이제 현존 사서 중에서는 우리의 국통맥을 밝히는 어떤 가장 오래된 사서고 뭐 유일하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 내용은 좀 짧습니다. 짧지만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인류의 시온 국가인 이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여를 거쳐서 고구려와 이 신라에 이르는 이 한민족사의 국통맥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환단곡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면 이 환단고기는 인류의 어떤 그 창세 문명과 그 다음에 한민족의 뿌리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유일한 사서가 되는데 삼성기 상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단고기는 이 단절된 한민족의 국통맥을 가장 명확하게 잡아주는 것이고요. 또 환단고기는 이 아까 이야기했던 하늘광명, 단이라는 땅광명, 그 인광명이라는 이 뜻을 제대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환단 한의 그 광명 사상이 실현된 이 상고 시대의 어떤 인류와 동북아 역사의 이 전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환단곡입니다. 이제 삼성기 한은 이 황국과 배달에 대해서 이 삼성기 상보다도 좀 더 세밀하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황국이 12나라 이름,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황국이 구한족의 12연방 국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2국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삼성기 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달의 18분의 그 환웅천학과 그 이름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제2년도. 그래서 상세하게 이렇게 전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황국시대 이전에 인류 역사, 즉, 이렇게 인류 시조가 바로 나방과 아만이라는 그런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에 이어서 이제 단군 조선의 역사가 담긴 단군세기로 넘어가면 자그마치 2096년 동안 이어온 국가죠. 지금 우리가 서기 2000 몇 년이라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월보다 더 오랜 세월을 통치했던 한 거대한 나라의 47대 임금들의 치적과 중요한 사건들이 편년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쓰여진 시점이라는 것이 고려가 이제 위기에 처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맡았던 분의 그 기록이라는 것이 서문이라는 건 책을 다 쓰고 마지막에 비장하게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읽게 되긴 하지만 책을 다 쓰고서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그 서문에 보면 역사를 똑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국통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구국의 길이다에 더해서 인간은 왜 사느냐. 그리고 인간론의 어떤 고급 명제들이 아주 명쾌한 필체로 나와 있어요. 참된 삶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서문만 읽어봐도 좀 뭔가 지금의 청소년들 후학들한테 일러줄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노른자로 들어있는 것은 신교의 우주관. 그래서 천진 삼위일체 관점에서 이
우주를 통찰했다는 거. 그래서 신교 사상의 정수를 뽑아서 신교 역사관을 정립한 책이 단군색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간 뭐 인간론 네. 이런 게 인문학 이런 게 다 들어있네요. 네, 요즘에 융복합 이런 거 트렌드에 맞게. 저도 이렇게 단군세기 보면은 이제 선지지야, 뭐 자아구도,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어떤 모든 가르침의 시작 출발점이 아닌 나를 안다는 거, 그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북부여기는 이제 고조선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고조선을 계승한 이 북부여가 6대 단군. 그래서 182년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북부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여의 역사의 전모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사서가 바로 환단곡에 있는 북부여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또 시조, 그 다음에 어떤 그 주몽의 출생과 어떤 혼인에 대한 비밀도 정확하게 또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부여에서 고구려로 계승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북부여기는 이 고조선이 망한 후에 어떤 열국 시대로 옮겨가면서 복잡하게 전개된 우리의 역사를 이 국통맥을 제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역사의 어떤 그 국통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도 이 부여사, 이 잃어버린 고리라고 하거든요. 이 부여사 182년이라는 이 부여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황국 배달 조선하면은 무슨 어떤 신화나 응? 그리고 고작 해봤자 이제 고구려부터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 연결고리, 이 고조선과 고구려를 연결해주는 그 잃어버린 고리가 바로 부여사인데 그 부여사의 기록이 바로 북부여기라는 범장 선생이 쓴 네. 북부여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백일사에는 이제 8권의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황국에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이 한민족의 어떤 7,000년 상고 역사를 이 시대별로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 민족 창세부터 고려 시대까지 이 국통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어떤 주체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부여기는 우리 역사의 이렇게 국통맥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허리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이 단절되고 잃어버려가지고 환단곡에서 그걸 회복시키고 또 이렇게 차단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부여는 그냥 전라도의 부여잖아요. 그러니까요. 백제의 부여. 근데 네. 그 언어가 어디서 왔냐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뉴욕은 요크 지방이 새로 와서 뉴욕인 것처럼 이 한반도의 부여는 어딘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수도를 썼을 텐데 그게 과연 뭔지에 대해서는 북부여기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전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여사만 제대로 알면 뭐 이렇게 지금 왜곡된 역사의 뭐 한사군 문제랄지, 그다음에 임나 일본 부설, 그다음에 뭐 우리 학계에서는 위만 조선이라고 하는데 위만 정권이죠. 이런 문제들이 이 부여사만을 제대로 이렇게 다뤄서 알기만 해도 이런 역사들이 왜곡됐다는 것도 밝혀낼 수가 있는 거죠. 환단곡에는 한민족의 고유의 신앙이자 인류 시온의 종교이며 원형 문화인 신교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단곡에는 동방 한민족사의 첫 출발인 배달 시대로 이렇게 전승되어 온 한민족의 역사 개척 정신인 난가 사상이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태백일사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신교의 어떤 경전의 어떤 성립사, 그리고 이제 한민족 시온 문화의 3대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천부경, 그 다음에 이제 삼일신고, 참전개경이 이제 태백일사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봄으로써 이 한민족의 우주관, 그 다음에 신교, 그 다음에 신관, 인성론, 여러 가지 이 원형 문화를 이렇게 그대로 밝혀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한민족의 어떤 9,000년 역사와 문화가 이 한 권에 집대어 사용되어 있고 이 신교 문화 역사사의 완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환단고기를 사람들이 이제 위서라고 하고 이렇게 잘 해석을 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 우주관과 어떤 신관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환단고기를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담겨져 있는 환단고기 자체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가들의 폭넓은 어떤 지식과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역사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교과서에 써 있는 역사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암기 과목에 불과했고 우리가 뭐 형식적으로 하는 걸 일러서 너 소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에는 소울이 없거든요. 근데 이 환단고개에는 우주관, 신관, 난가사상 뭔가 뭐 씹을수록 이렇게 우러나오는 게 있으니까 읽는 맛도 나고 무한한 어떤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정신을 좀 그러니까, 풀어주는 네. 대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단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과 땅, 인간을 삼신의 현현이라고 비정하고 한민족의 우주 사상을 가장 체계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죠. 그게 천부경, 삼일신고, 뭐 참전개경으로도 실려 있고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천자문화의 주인공이었다는 걸 또 선포를 하고 더더욱 이제 책력의 시조다. 수를 최초로 발명했다. 그러니까 고급 문화는 우리의 지혜로부터 전 인류에게 공급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천문학의 종주이기도 하다는 거죠. 거기 보면 별자리 기록도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고 그래서 그 별자리를 또 녹인 놀이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 있죠. 그게 우리가 명절 때마다 하는 윷놀이. 그래서 유색 기원에 대해서 단군색에 보면 천하의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그림을 지고 나왔는데 그 모양이 지금 유판과 같았다라고 서술이 돼 있고요. 사망광경 분기에 보면 배달 시대에 뭐 이렇게 공공, 헌원, 창일, 뭐 대요 등의 무리가 자부선사로부터 그걸 배웠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자부선사는 그걸 어떻게 이용했냐면 그 윷놀이를 만들어서 환역이라고 하는 책력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던 거죠. 그래서 환웅 때 이제 신지현덕이 그 천부경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윷놀이라고 하는 것이 천부경의 이치를 드러내는 아주 고유의 철학적인 놀이다. 우리가 그냥 아주 신나게 하는 놀이 이면에 그런 철학이 깃들어 있는 거죠. 저희의 태극기가 그런 팔개 이치가 들어 있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또 이제 삼성조 시대에 어떤 국가 경영 제도를 전하는 이제 또 사서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망구불면의 나라 다스림의 지침을 또 담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는. 그리고 이 배달과 고조선이 창제한 문자를 또 기록하고 또 고대 황국이 이 문자 문명의 발원처임을 이렇게 환단고에서도 밝히고 있죠. 또 중국과 일본의 시온 역사와 역대 왕조 개척사 등등 또 그 왕조 개척사 중에서도 몽골 또 흉노 그런 어떤 북방 민족의 개척사까지 밝히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사서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서양의 문명의 시원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양 문명의 기원인 이 수메르 문명이 바로 그 아까 이야기했던 수메르국을 기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역사의 어떤 출발점, 발원처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환단고기 하면 우리나라의 역사서만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함께 봐야 되는 그런 정신문화를 전하고 있는 그런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환단고기가 어떤 역사서인지 개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제 환단고기가 들려주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포정님, 그 환단고기 위대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앞서도 지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의사다 보니까 병을 이렇게 치료할 때 보면 고름을 짜도 그렇고 뿌리 뽑을 때 다시 재발하지 않을 때 또 후련한데 역사에 아주 뿌리를 뽑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또 우리 병원에 와서 아주 상태 안 좋은 사람들 보면 맥이 안 뛰는 사람들이고 그런 막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이 환단고기가 유일한 국통맥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아, 적절한 그쵸? 표현을 찾으십니다. 국통맥을 언급하는 책이 네.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국통맥을 왜 아는 게 중요하냐? 그럼 과연 국통맥의 실상이 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안마다 그 어떤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손 집안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이렇게 족보가 있음으로써 나의 어떤 뿌리, 조상을 알 수 있는 그런 뿌리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족보인데 나라에도 국가에도 그 뿌리를 알 수 있는 국통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맥박이 떼야지 사는 것처럼 그 국통맥을 제대로 알아야 그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바로 이 환단고기에서는 바로 이 국통맥을 제대로 알려주고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를 찾는 목적은 민족의 자주성, 독립성, 안보성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이 생명력이자 내일을 여는 창조의 힘은 바로 국통맥, 역사를 제대로 아는
올바르게 아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통맥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당군 신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곰 이러잖아요. 즉 뭐 짐승의 자손이냐. 근데 우리는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당군을 신하라고 이렇게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짐승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삼았던 상징으로 했던 그 부족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들의 신화가 아닌 실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곰의 자손, 무슨 짐승의 자손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민족의 자긍심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당군 신화에는 환인, 환웅, 당군으로 이렇게 이어진 우리 역사의 국통맥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등산도 도전을 보면 1편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민족은 황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가 지난 후 열국시대 이래 중국 한족과 일본에 의한 상고 역사의 왜곡으로 민족사의 뿌리가 단절되어 그 상처가 심히 깊더니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상디님께서도 우리 역사는 신화가 아니라 실존이었다는 것을 도전해서 밝혀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신화여도 아무리 요리를 해도 원재료가 역사니까 그 요리 안에 원재료의 맛이 들어있는 것처럼 당군 신화로 아무리 압축해놓고 짜부러뜨려 놨어도 진실은 깃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군 신화에 보면은 그 당군이 1500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1908세까지 살다가 뭐 신선이 됐다라고. 한 분으로 역사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96년 47대 당군을 한 명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1908년의 숫자는 어떻게 못 건드려가지고 그 숫자가 남아 있는 건데요. 실제 역사에서 들여다보면 그 초대 당군으로부터 그 21세 소태 당군까지 지금 그 안중근사가 거사를 치렀던 하얼빈, 송화관 아사달의 그 제1 왕조를 세우죠. 그 사만으로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서 이제 그게 이제 1048년 정도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백악산 아사달로 지금의 이제 장춘으로 옮겨가지고 3조선 체제로 해가지고 22대 색불로부터 43대 물리장군까지 860년을 이어옵니다. 그러니까 1048과 860을 더하면 딱 1908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신화 속으로 압축해놨어도 실제 역사의 그 팩트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를 조금만 이제 관심을 가지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역사 특강을 가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그 한국 시리즈 있잖아요. 네. 그 야구 경기에서 그 기아의 타이거즈와 두산의 이제 베어즈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당군 시리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군 시리즈라고. 그러면은 당군 신화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곰과 호랑이가 야구를 했냐? 아, 좋은 표현인데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단지 그 토템, 마스코트가 호랑이고 그다음 곰이었던 것이지 실질적인 어떤 역사 속에서 곰과 호랑이가 진짜 인간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서도 좀 이야기했듯이 자아구도 진정한 진화, 나를 찾고 싶다. 그렇게 해서 수행이라는 문화로 이렇게 이어졌던 것인데 이제 일제에 의해서 그게 신화로 역사로 왜곡을 해버린 것이죠. 우리 정도사님께서는 당군의 후손을 자처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19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사는 당군 신화에서 시작되었다고 습관처럼 이렇게 말한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허다한 어느 건국 신화들처럼 당군 신화도 말 그대로 신화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별다른 정함 없이 이렇게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기 일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굉장히 장고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취급을 받게 됐는지 차라리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멀쩡한 역사를 아주 신화라고 깔아뭉개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요. 당군은 신화가 아니라 실존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제 환단곡에 이제 보면은 황국, 누누이 이야기지만 황국이라는 것은 하늘광명, 환한 그 나라 이름인데 이제 실제 3301년 그리고 7분의 환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떤 통치자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황국의 어떤 통치하시는 분을 환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7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환단고기를 보면 바로 이 황국에 대해서 이
설명하는 것이 광명을 체험한 그 황금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신상제님의 나라가 인간 세상에 처음 된 이식된 나라를 우리가 이제 황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배달이라고 하는 나라는 1565년에 걸쳐서 18분 환웅이 통치를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진정한 이 한민족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세위야를 기반으로 해서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하면서 이렇게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배달이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가 조선. 그건 2096년 동안 47분의 당군께서 이렇게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의 근간인 된 것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삼한광경제.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이렇게 통치를 하신 것이 바로 당군조서의 어떤 통치의 어떤 근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청동기 문명이랄지 어떤 문명의 어떤 꽃을 피웠던 대제국, 강대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국, 배달, 조선이라는 어떤 황금 시대가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은 신화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올바른 국통맥과 환단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윤영희 수호사님, 한미석 포정님 말씀 고맙습니다.